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큰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0살 위, 말수는 적지만 늘 든든하셨던 제 큰형님 말입니다. 우리는 총 5남매였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넷째와 막내 동생까지. 큰형님은 우리 5남매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님은 제게 산처럼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항상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지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형님. 제가 시험에 떨어져 올 때면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형님. 그리고 제가 첫 직장에서 좌절할 때면 조용히 술 한 잔을 권하며 들어주시던 형님이었습니다. 지난달 그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0을 넘기고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기시던 그 형님이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병실에서도 간호사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다운 마지막이었지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거기 계실 것만 같았던 형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장례식장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지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형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속에서도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같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 손해보면서도 남 도와주던 사람이었지. 그런 이야기들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해 향을 올리고 형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수님은 전념을 함께 하신 남편을 잃고도 의연하셨습니다. 눈물은 흘리셨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걱정하시며 괜찮다, 괜찮다를 반복하셨지요. 그 모습이 형님과 닮아 있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영정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사진 속 형님은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송송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웃던 얼굴이 이젠 사진으로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형님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형님의 오랜 친구들도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80을 넘긴 노인들이었지만 형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한 분은 자네 형님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묵묵히 도와준 은인이네. 그 돈 받으라고 했더니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을 받느냐며 끝내 거절하셨지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네 형님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병원비 몰래 대신 내주신 거 알고 있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형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장례식장 뒤편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형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 조카 셋이 모여 큰 소리를 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주변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장례식 비용은 형이 더 내야 한다고 했고, 첫째는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도 도와준 거 없지 않냐고 했고, 막내는 아버지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냐며 따지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형, 내가 뭐 잘못했어? 아버지 병원비 낼 때도 내가 제일 많이 냈잖아. 장례식 비용은 형이 더 많이 내야지. 네가 많이 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제일 자주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지 알아? 그걸 돈으로 환산해? 난 지방에서 올라올 때마다 교통비에 숙박비에 둘 다 서울 살면서 뭘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 막내마저 가세했습니다. 그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주변의 조문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런, 형제간에 저러면 어쩌나. 라며 혀를 찼고, 또 다른 분은 돌아가신 분이 저 꼴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 하나 아직 살아계신 형수님, 즉 그들의 어머니, 저희 가족의 맏며느리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그 안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았을 그들이 조심성 없이 감정이 격해져 얼굴까지 붉히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참다.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가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희 지금 여기서 뭐하냐? 아니, 저희가 잠깐 얘기 좀 하다가. 그중 하나가 말을 흐리는데 그제야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 너희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다. 3일장 첫날이다. 너희 어머니는 안 보이냐? 그 힘 없는 노인을 남겨두고 지금 여기서 유산 얘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애들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냐? 내 형님이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도 없이 너희 새 키우느라 평생 공사판 뛰어다니셨다. 무릎 망가지고 허리 휘고도 너희 대학까지 다 보내신 분이다. 근데 그 아버지 가시는 길에 돈 가지고 싸우는 게 그 은혜 갚는 거냐? 삼촌, 그게 아니라. 첫째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제 감정은 이미 폭발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셋 다 말이 없더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분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조문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가도 마음은 남는 법이다. 형님이 너희 모습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 조용한 분도 아마 울고 계실 거다. 너희 그거 아냐? 형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내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 얘들이 요즘 바빠서 그런가 얼굴을 잘 못 본다. 그래도 잘 살겠지 하시더라.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그 순간 첫째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둘째, 막내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모를 거다. 우리 첫째는 이렇게 성실해. 둘째는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아. 막내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형님은 늘 그러셨다. 자식 자랑, 그게 형님의 낙이었다. 근데 지금 너희 모습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너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다. 그 분을 어떻게 모실지 그게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돈, 재산,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모두가 진정되고 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조카 셋은 그날 밤 형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지만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형님을 떠나보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이제 정신 차리겠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제 나이도 7순을 넘겼습니다. 제 아래로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문득 걱정이 되더군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남길 수 있을까? 형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부자 아버지도 대단한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고요하게 한 생을 마무리한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장례식 이후 저는 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이야기, 조카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듣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요즘도 가끔 형님 댁에 들러 형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조카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건강, 일상,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비록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형님의 영정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님,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절 말은 못했지만 형님은 제 우상이었습니다. 형님처럼만 살자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들,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형수님도 제가 자주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형님처럼 묵묵하게 살다 갈게요.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모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든 추억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